차기 총무원장에게 바란다. 오늘은 불자 4부대중이 말하는 차기 총무원장의 자질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제2회 조계종 학인 연불시연대회가 오늘 19일 조계사에서 열립니다. 울산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이웃과 사회를 위한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불교계도 대학생 축제 등 다양한 문화 축제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불련의 각 대학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동아리방이 대학생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을 이끌어갈 차기 총무원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님과 불교단체 활동가, 교수 등 불자 4부대중이 말하는 차기 총무원장의 자질과 앞으로의 과제를 서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조계종의 지난 8월은 그야말로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진 한 달이었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사퇴 표명과 번복, 총무원장 불신임함 가결과 인준 등이 겹치면서 종단의 혼란은 극에 달했고 지도부 공백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주류 세력이 주최한 교권 수호 결의 대회와 개혁을 요구하는 측이 주도한 전국 승려 결의 대회가 잇따라 열려 둘로 쪼개진 종단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이 뽑히는 만큼 새 지도자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차기 총무원장 당선자에 대해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수행력도 검증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어갈 포용력과 개혁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도덕성의 기반 위에서 특히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수행력 같은 배경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특별한 상황이어서 이 상황을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개혁적인 능력까지 갖춘 분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분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저는 제도적인 개혁도 함께 가야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무원장은 무엇보다 불자들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새 지도자 선출을 계기로 사부대중이 참회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종단의 오랜 내분과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참여와 성찰을 통해서 그것보다도 먼저 이제 전 설정 원장 스님께서 어떻게 퇴임을 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받는 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그 참여와 성찰을 통해서 종원 종법을 준수하고 그 토대로 종단이 안정화되면서 종단이 안정된 그 기반을 통해서 이제 불법 홍보와 이제 불자들과의 그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허물과 아픔을 딛고 대타협과 상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좀 드러낼 부분이 있으면 드러내고 참여할 것이 있으면 좀 참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 종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대사회적으로 좀 참여할 부분은 참여하고 그걸 이제 좀 디딤돌 삼아서 이제 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 불교의 새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많은 불자와 시민들은 한국 불교가 새롭게 출발하는 대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지난 2014년 AFP 통신이 꼽은 세계 10대 뉴스에까지 올랐던 조계종 학인 연불 시연 대회가 4년여 만인 오는 19일에 다시 조계사를 장엄합니다. 교육원은 종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국의 학인 스님들이 열심히 대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한국 불교의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첫 선을 보인 조계종의 학인연불 시연대회. 장엄연불이 흥겨운 랩에 실려 도량을 장엄하자 대중들은 열광했고 당시 행사는 그의 AFP 통신이 꼽은 세계 10대 뉴스에까지 올랐습니다. 4년여 만인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앞마당 특설 무대에서 학인연불 시연대회가 다시 열립니다. 교육원은 첫 대회의 폭발적인 반향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려운 종단 상황과 폭염 속에서 전국의 학인 스님들이 착실히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인 스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한국 불교의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종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폭염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3.1.3인이 학인 스님들이 이 폭염 속에서 연불대회를 정말 피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 학인들의 노력과 열정 이런 것들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작지만 소중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 희망으로 자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계종 학인연불 시연대회는 전통연불과 창작연불 2개 분야에서 개인부와 단체부가 각각 참여해 모두 4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사찰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15개 종단 기본교육기관에서 모두 277명의 학인 스님들이 본대에 앞서 당일 오전에 열리는 예선에 참가합니다. 특히 창작연불의 경우에는 첫 대에서 파격적으로 느껴졌던 랩은 물론 판소리 형태의 연불도 선보이며 여기에 오카리나와 전자악기 등 다양한 소리도 더해집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전과 본인의 출가 이야기 등과 함께 국민적 아픔으로 남은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연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암사 승가대학 같은 경우는 16살 먹은 올 봄에 수계받은 16살짜리 원화 스님이라고 하는 사민이 스님이 개인 전통연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살짜리가 하는 천수경은 어떨까? 저도 자목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불신임이라는 종단적 아픔 속에 차기 총무원장 선거로 분주한 9월에 다시 열리는 학인연불 시연대회. 세납 16세 사민이 스님이 선보일 천수경 연불과 세월의 아픔을 승화시킨 사회적 연불까지 과연 이번에는 어떤 연불이 대중들의 눈과 귀는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회 정각회는 정각선언에서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법사로 9월 정기법회를 복행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반야심경의 이해를 주제로 연강에 나선 이 교수는 자신을 버리고 무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아실현의 진정한 의미는 욕망의 주체가 자기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무아의 실현이며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법회에는 주호영 정각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불자 국회의원과 신도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폭염 탓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지만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격조사기관은 재래시장에서 추석 차례상 품목을 구입할 경우 4인 가족 기준 비용은 23만 3,800원으로 지난해 23만 8,800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29만 6천 원으로 재래시장보다 21% 정도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의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추석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기상 여건 개선에 따라 수급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비축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9월 가격 전망 자료를 보면 배추는 10kg당 13,000원으로 지난해 14,470원보다는 낮지만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됐고 무는 20kg당 가격이 22,000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울산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웃과 사회를 위한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울산 자비도량 참법 기도법회가 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는데요. 현장을 울산 BBS 김형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 남구 종합체육관. 한낮의 무더위에도 많은 불자들이 저마다의 염원을 담아 무대 중앙에 마련된 부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울산시 불교 사업연합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자비도량 참법 5일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울산시 불교 사업연합회장인 백양사 주지 명본 스님과 자비도량 참법 봉행위원장인 옥천암 주지 정암 스님 등 사부대 중 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기도는 방대하고 대승적입니다. 산 사람뿐 아니라 유주무주의 모든 중생의 제업을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참회, 무엇을 참여할 것인가? 다겁에 쌓여진 알고 지은 악업, 모르고 지은 허물, 깨어있지 못해 범한 무례 등 큰 잘못에 이르기까지 무지와 업장을 깨서 없애는 시간으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불자들은 5일간의 기도를 통해 자비도량 참 10권 38장을 독송하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다짐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울산불교교육대학 동문인데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참여하는 기회를 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수년째 이 종합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지언제 참여하고 또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회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되며 마지막 날에는 서울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환희심의 회향으로 마무리됩니다. BBS 뉴스 김영렬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불교계도 다양한 문화축제와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선보이기 위한 준비에 한창입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문화축제 프로그램들을 김연교 기자가 미리 소개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축제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불교계도 가을을 맞아 다양한 문화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국의 산사에서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산사음악회가 잇따라 마련되고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불자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 한마당도 선보입니다. 우선 국내 유일의 불교 교학대회이자 청소년 문화축제인 나란다 축제가 올해 10회째를 맞아 오는 8일 막을 올립니다.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에서 출발한 나란다 축제는 10년이 지난 지금 경시대회뿐만 아니라 장학퀴즈, 전통문화체험, 우리말 경전 독송대회, 댄스 경연대회 등으로 외연을 확장시켜 청소년의 신행과 포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 동국대 한림관과 부산 금정중학교, 대전 보문중, 대구 능인중학교 등에서 열립니다. 불교교리와 상식, 전통문화를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범종을 올려라는 8일 오후 2시 동국대 체육관에서 치러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나란다 장학퀴즈가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회 속에 더 많이 빠르게 한국 불교 어떤 핵심을 심어줄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나라가 갖는 어떤 전통문화 부분까지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을을 맞아 불교계가 청년 대학생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축제도 마련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대한불교 청년회와 함께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청년대학생 신행축제를 개최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방송인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청년 토크로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청년 토크에 앞서 열리는 청년 불교문화체험은 우정총국 앞마당에서 만다라 스크래치와 사경, 레고 부처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신행 상담 부스를 마련합니다. 힐링이 요즘 학생들에게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전달해주는 법사님들과 그리고 불교의 그런 가르침들이 대학생들에게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불교계의 다채로운 문화축제들이 불교 문화의 대중화와 포교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각 대학의 불교 학생회 활동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의 각 대학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돼 대불련 동아리방이 대학생들의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최근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청년 불자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청년 포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350여 개의 대학 가운데 불교 동아리가 활성화된 대학이 60여 곳에 불과할 만큼 청년 불자 양성의 중심축인 캠퍼스 포교는 오랜 시간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꺼져가는 캠퍼스 포교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불련 총동문회와 태고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불련 산하기구인 사단법인 대불과 태고종은 대불련 동아리방 리모델링 MOU를 체결하고 각 대학 동아리방을 대학생들의 힐링 공간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불련과 함께 인연을 맺는다고 하니 저 또한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현대의 젊은 청년 학생들은 그 사람들에 맞도록 북카페라든지 어떤 그 참 모임 장소를 신한다고 하니까 좀 가보지 않았으면 오늘 가볼 겁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대불이 올해 3월부터 캠퍼스 포교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대불련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에 태고종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지금 노년층 불자들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서 없어지는 그 공간을 메워야 우리 불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의 수없이 좋은 많은 문화가 후진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것인데 15만 우리 대불련 동문과 사단법인 이 대불은 우리 미래불교, 청년불교, 캠퍼스 포교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으고 더 원력을 모아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대불이 진행한 동아리방 리모델링 시범사업 공개 모집에서는 제주대와 경북대, 성균관대가 선정됐고 대불은 이들 대학을 상대로 공사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성균관대 불교 학생회인 성불회의 동아리방은 벽지도배와 수납장 설치를 포함한 전면적인 공사를 통해 신행생활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게 거의 다 바뀌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장판부터 시작해서 도배 그리고 여기 불당까지 그리고 불상까지 모두 다 바꿨습니다. 저희가 그때 공사를 한 지 25년이 돼서 굉장히 노후된 방이었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해주시니까 더 많은 학우들이 더 관심을 갖고 많은 학우들이 저희 활동에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태고종과 대불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동아리방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청년 불자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함께 힘쓸 계획입니다. 태고종과 대불련의 아름다운 동행이 캠퍼스 포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템플스테이 참여에 대비해 관광 통역 안내사 등 관광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불교문화 특강을 실시합니다. 특강은 오늘 17일과 18일 공주 마곡사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템플스테이로 진행되며 목경찬 불광교육원 교수가 사찰 전각의 의미와 예불문, 사찰 예절 등을 강의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소임자들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국제선센터에서 여거 스님이 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광주는 증심사에서 지원 스님이, 대구는 동화사에서 동희 스님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비구니 교육도량이자 태극권 종찰 경북 김천 청암사가 힐링 태극권 초청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불자들에게 몸과 마음의 힐링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강의에는 사단법인 대한태극권연맹 이동호 총재와 대한우슈 쿵푸협회 박덕수 부회장이 초청됐습니다. 이동호 총재는 태극권을 통한 웰빙과 웰다잉,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의하고 이어 박덕수 부회장은 태극권의 형과 법, 우슈의 병기술, 태극선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2년왕 후 꿈을 이룬 천년고찰 청암사 시나리오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청암사는 승가결사체 청암바람일 전법회를 운영하며 김천시 평생교육원과 지품천중학교, 경남 거창군 삶의 쉼터 등에 대한 태극권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부처의 내년 주요 정책과 예산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정책을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75조의 교육 예산은 누리 예산 전액 지원이나 대학생 등록금이나 기숙사 확충 등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요. 교육부의 내년 주요 정책과 관련 예산을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책 방향을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회로 넘어간 내년도 예산안 역시 이 부분을 담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교육부 총 예산은 75조 2,05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총 10.2% 늘어난 교육부 역대 최고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와 초중등 교육 예산이 59조 8천억 원, 고등교육 예산이 9조 9천억 원, 그리고 평생직업교육과 사회복지 예산이 5조 2천억 원입니다. 큰 틀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예산 투입을 확대해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교육을 전반적으로 진흥시켜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며 선취업 포학습, 평생 직업 훈련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유아와 초중등 분야는 누리예산 지원을 전액 또는 확대하고 초등 돌봄 교실을 늘리기로 했으며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대한 교육비도 1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학들이 등록금 정글 등 대학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 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생 등록금이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기본 역량 진단을 통해 지원과 제재 대상이 구분된 대학들에 대해 자구 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주요 공립대학들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주도하도록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으로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신임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탈 없이 원안을 유지한 채 국회를 통과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령입니다. 병역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팀을 꾸리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문체부는 병역특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체육국, 예술국, 콘텐츠국 등 스포츠와 순수예술, 대중문화 전담국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조만간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체육국은 이미 축구계를 시작으로 의견 청취를 시작했고 예술국과 콘텐츠국도 곧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시민들의 의견까지 고려한 안을 만들어 국방부, 병무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통 장례문화 축제인 횡성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가 8일과 9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민속관에서 열립니다. 순간과 영원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상여 행렬과 전통 장례문화인 회다지소리를 비롯해 전국 10개 팀이 참가하는 회다지 경연대회, 각종 초청 공연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회다지소리와 토속 민요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더 가까이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해와 공감, 생태계 지원, 소통과 협력, 지지와 성장 4개의 전략 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8개 전략 과제가 담겼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내일 오후 진도 진학당에서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마련한 국악의 향연을 펼칩니다. 이번 공연은 기악합주 신뱃노래, 가야금 병창 수궁가 중 가자 어서가, 관대장자, 전통춤 궁중건무, 민요 진도아리랑 등 총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설 후보 등록이 오늘로 마감되고 다음 주에는 후보 자격심사에 이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 등 과열 혼탁 선거가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져 조계종이 조속히 안정을 찾고 4부대중의 화합을 위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다시 과거의 구태가 재현된다면 종단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네, 9월 6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